그래서 414페이지 피시고 프로그램은 21049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결산하고 있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의 결산은 무조건 문제 5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 이거 빨리 외우세요. 자동결산 5가지.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 그래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414페이지 보시면 총 3문제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자수 적으세요. 자동인 것 같으면 자, 수동인 것 같으면 수. 그래서 보시면 1번 자동이죠.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자동. 3번도 뭐예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기억을 되살리셔서 자동은 여기라 그랬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9시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3가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1번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대손상각 있어요. 대손상각 하셔서 1% 확인하시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두고 쓸모없는 건 뭐 하라고요? 지워요. 그 다음에 결산반영. 그 다음에 2번은 컨트롤 F 퇴직 치면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퇴직급여 무슨 액이요? 전입액. 그래서 요 앞에 꼭 번호 보고 넣으세요. 500번대니까 생산지. 왜 꼭 번호 보고 넣으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위에가 사무직이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 꼭 구별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은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는 35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36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요? 1800. 되셨죠? 그 다음에 꼭 요거 누르셔야 돼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러니까 자동은 숨은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씨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셨다가 정리하시면 넣고 꼭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42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 05 이래전자. 그 다음에 거기 1번, 2번, 3번 있으시죠? 또 자수 적으세요. 421페이지. 이래전자로 먼저 변경을 하시고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보세요. 자동이에요. 3분 드릴 테니까 1번하고 2번 분개하세요. 보시면은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5일. 결산은 이해력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2월 달 임차료를 언제 주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라고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료니까 사무실이니까 몇 번대 임차료예요? 800번대. 얼마요? 90만원. 비용 증가. 근데 12월 달 건데 1월 달에 줄 거잖아요.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결산 때 안 줬다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그래도 결산할 때 요거 네 가지 기억 좀 해주세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지금은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잘 써 있는데 단기매매 증권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부가가 1,500만원이래요. 그러면 장부에 얼마 써 있는 거죠? 1,500. 근데 공정가가 얼마가 됐죠? 1,600. 그래서 1,500이 얼마가 됐다? 1,600 됐다. 요걸 이제 분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얼마 올랐어요? 100만원. 왜냐면 1,500이 1,600 되려면 얼마를 늘려야 돼요? 100만원. 그래서 자산에 모여 증가. 그 다음에 우리 결산 때 금액 조정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요거는 수익 증가. 그래서 평가 그러면 딴 게 아니고 금액을 맞추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이거를 매번 맞출 수는 없고 우리 회계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맞추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우리한테 좋으면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안 좋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수동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며칠이요? 31일 오셔서 요거 두 개 입력하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지급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네, 800번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로 넣으시면 돼요. 지급 임차료는 원래 옛날 용어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그래서 차변 대변 번호 꼭 외우시고 3번 4번. 그 다음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왜냐면 3번은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3번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말 원재료 135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요? 1600, 기말 제품 얼마요? 2350.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결산 중에 하나가 3번이에요 3번은 웬만하면 안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요거 꼭 누르세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꼭 요거까지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동결산 분계 완료. 그리고 찾는 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돼요. 네. 제공품 제품 치면 그 부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나는 좀 헷갈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컨트롤 F로 하셔도 지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42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하나 06 성남 상사 바꾸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 또 자수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 하나 듣고 하세요. 설명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자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 하나 듣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앞에 보시면 1번은 수동이고 2번은 자동이고 3번도 자동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2017년도예요. 몇 년도라고요? 2017년. 우리 시험 볼 때는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위에 올해 연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요 위에가 몇 년도라고 나올 거예요? 2023년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옛날 문제라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2017년. 그래서 2017년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1번 분개 한번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1번이 말이 좀 헷갈려서 틀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8년 1월 20날 300 줄 거죠. 근데 이거는 1월 20날 300을 줄 거지. 우리는 2000 몇 년도가 중요한 거예요? 17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받는 이자는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비용이 220입니다. 왜 220이냐면 그 300만 원은 1월 20날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건 얼마밖에 없죠? 220. 그래서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이 돈을 줄 건데 2017년도에 줄 거예요? 2018년도에 줄 거예요? 2018년도 내년에 줄 거죠? 그러면 결론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안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220이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300 아니면 220 아니면 80. 네. 근데 이게 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시험 문제는 금액을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만 쓰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300을 쓸 건지 220을 쓸 건지 80을 쓸 건지 그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국어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220이지만 다음엔 비슷한 문제인데 8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적으신 분들은 수동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12월 31일 가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220 대변의 보유 미지급 비용. 그래서 요거 꼭 넣으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자동인데 거기 3번 보시면 3번은 컨트롤 F로 찾으세요. 모를 때에는 컨트롤 뭐요? F.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0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두 가지 자동 결산은 여기라 그랬어요. 결산 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해서 거기에 있는 두 개 넣어 보세요. 3분 후에 맞추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2번도 나쁘진 않아요. 시험 문제가. 3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대손삼각 가셔서 1% 확인하고 거기 매출 채권이라고 써 있죠. 매출 채권이라고 써 있으면 뭐하고 뭐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나왔었던 문제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이라고 써 있었죠. 맞죠? 근데 지금은 안 써 있죠. 이건 내시는 분 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더라도 어떤 문제는 답 다 줄 때도 있어요. 지문 안에다가 계정 과목을 다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계정 과목 힌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만 냅두고 나머지는 지우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F 무슨 비요? 개발비. 그래서 자동인데 못 찾겠으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그래서 개발비에 300, 특허권에 얼마예요? 200.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직접 친 거는 숫자든 뭐든 확인을 한 번씩 꼭 더 해주세요. 왜냐면 급하게 치다 보면은 뭐 더하기를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한 번 덜 누르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금액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 먼저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 이하나 07 코원 전자고요. 자동 수동 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설명 듣고 나서 문제 푸시면 되세요. 여기도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자동이고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10월 17일.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세무 때도 똑같은데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지문 안에 날짜 있을 때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날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몇 월 며칠이라고 쓰여 있죠? 10월 17일. 그러면 일반 전표 10월 17일 가서 거기에 있는 금액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지문 안에 날짜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문 안에 날짜 나오면은 꼭 보고 푸셔야 됩니다. 일단 수동 두 개죠. 3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두 개 한번 또 풀어보세요. 보시면 1번은 몇 월 며칠 일단 가시라고요. 네, 10월 17일. 일반 전표에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어요. 어차피 두 군데밖에 없어요. 10월 17일 갔더니 여기 얼마 있죠? 850 있죠.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850을 결론은 줬는데 거기 보시면 얼마만 오래 거래요? 400.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급은 850을 했는데 올해 게 400이에요. 그러면 내년 건 얼마죠? 450이죠. 라고 일단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850 줬는데 거기에 올해 게 4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내년 거 얼마예요? 450이겠죠. 그러면 내년 거 먼저 줬죠. 맞죠? 네, 올해 줄 때 내년 거까지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네, 성급 비용이라 그래요.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래서 내년 거 얼마 먼저 줬죠? 450만.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내년 거는 올해 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올해 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 줬다라고 되어 있죠? 이자 비용 얼마요? 450. 비용 감소.
왜 줄이는지 왜 늘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려주는 자산을 늘려주는 이유는 이 450은 내년 거잖아요. 그러면 성급 비용으로 안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이자 450이 없어요, 장부에. 왜냐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올해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거 450을 줄이는 이유는 올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거니까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결산은 이 회계 공부 자체가 그래요. 절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되는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공부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이랑 4월 2018년 4월 30일.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몇 년도라 그랬죠? 2017년도예요. 그러면 2018년도면 이제 1년 이내 남았죠. 그래서 요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의 뜻이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유동의 뜻은 1년 이내. 그래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쓰는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인데 왜 이 문제에서 기억나야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기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근데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넘었던 게 1년 이내가 됐네.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장기 차입금 1억. 부채 감소 우리. 그 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부채 증가 우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두 개 몇 월 며칠 날 등록하라고요? 12월 31일 가셔서 요거 두 가지 등록하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2107 일반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아까 성급 비용이었죠. 그래서 먼저 준 게 450 있었고 이자 얼마 먼저 줬어요? 450. 그 다음에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요거 거래처 넣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왜냐면 거래처 안 넣으면 딴 거 다 맞아도 틀려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은행.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런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 도냐면 뭐 차변 틀리면 몇 점 감점, 거래처 안 넣으면 몇 점 감점.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댓글로 한번 싸우려고 그랬는데 도망갔더라고요. 왜 도망가냐면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저도 아는데 없는 얘기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강사분들 중에 어디에서 희망 고문 주는 것처럼 뭐 거래처 안 넣으면 2점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줄 수는 있는데 인정받은 건 아니니까 다 맞아야 점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거래처 잘 놓쳐요. 그래서 항상 거래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있으시죠? 1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요건 아까부터 반복했었던 거라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빨리빨리 끝내고 어려운 거는 시간 들여서 꾸준히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가서 800, 기말 제공품 가서 1200, 기말 제품 가서 얼마요? 24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그래서 꼭 요거 보고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나머지 3개 있거든요.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